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뜨거운 오후입니다. Just keep talking like nothing was. Nobody move! Get over there! I can't do it, Sonny. They picked it up this afternoon. There's only $1,100. There's no money here. He got you completely by the balls. Is there any special country you want to go to? Wyoming. 이 영화는 1972년 8월 22일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존 워스트윅트란 남자의 은행털이 사건을 다루는 그런 영화이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치노가 관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따라서 메소드 연기를 하려는 배우는 물론이고 메소드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메소드 연기라는 게 무언지 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확실하게 메소드 연기가 무언지 알게 되는 그런 걸작입니다. 이런 저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는 저의 말보다는 뭔가 다른 증거를 대는 게 더 낫겠죠? 이 영화는 2006년에 프리미어 매거진에서 선정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 100위 중에서 4위를 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1위부터 3위는 도대체 어떤 배우와 영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시죠? 1위는 아라비아 로렌스의 피터 오툴, 2위는 워터프론트의 말란 브란도, 3위는 소피의 선택의 메릴 스트립, 그리고 4위가 바로 이 영화의 알파치노였습니다. 이때 이미 72년, 74년에 대부 시리즈로 스타가 된 알파치노였지만 연기파 배우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죠. 자, 그럼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1972년 8월에 무더운 뉴욕 브루클린, 소니 역의 알파치노와 셀 역의 존 카제이, 그리고 스티브, 이 3인조는 은행으로 옵니다. 무엇을 위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존 카제일은 그 대부 시리즈에서 알파치노의 형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메릴 스트립의 연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존이 암으로 일찍 죽지 않았으면 둘은 아마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3인조 중에 겁이 난 스티브는 초반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I'm not gonna make it, Sonny.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sorry, Sonny. 아니, 은행을 털려고 총을 들고 은행까지 들어왔다가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니요. 제가 리더였던 소니였다면 이 녀석부터 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니와 셀은 총으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돈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봐도 아마추어 같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엔 돈이 없었습니다. 마침 모든 돈을 본사에 보내서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죠. 아니, 대체 사전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참 답답한 녀석들입니다. I can't believe it. There's no money here.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소니와 셀은 은행 직원 9명을 인질로 잡는데 이제 이 일은 라이브로 방송되고 경찰들이 완전히 은행을 포위하게 됩니다. 뭐 이런 전개의 영화는 한 3만 번 정도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의 그 다음은 뻔히 연상되지 않습니까? 대개 범인들은 신출귀몰하게 은행을 털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엄청난 돈이나 금, 그리고 탈출할 차나 헬기나 뭐 그런 걸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범인들이 해피하게 끝나지 못하지요. 이 영화라고 해서 뭐 다를까요? 따라서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스포일러를 할 게 없습니다. 이 영화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보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소니는 은행 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오히려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외칩니다. 아티카, 아티카. Go back there, man! Get over there, will ya? He wants to kill me so bad! Attica! Will ya? At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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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ica!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소니가 말한 아티카라는 것은 은행털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1971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아티카 감옥 폭동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아티카 감옥 폭동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아니 왜 이 장면이 그렇게 위대한 장면이라고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상식으로라도 알기 위해서 1분 내에 빨리 요점만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뉴욕의 중죄인 교도소인 아티카에서 재소자 1281명이 교도관과 민간인 42명을 인질로 잡고 나흘간 교도소를 점거한 폭동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엔 수감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소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고서 저는 정말 한숨과 웃음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화장실 휴지를 좀 더 달라,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학교 교육을 받도록 해달라,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었는데 아무리 70년대라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정도의 인간으로서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폭동까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되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경찰은 과잉 진압, 강력 진압을 하게 되었는데, 수감자와 교도관을 합쳐서 43명이 사망을 했고 89명이 부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죄수들의 리더 역할이었던 엘리엇 버클리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은 이제 범법자들의 난동, 폭동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권운동과 같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티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을 해달라라는 말의 함축적인 단어처럼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소니가 군중들을 향해서 아티카를 외침으로써 군중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인질로 잡은 그 은행원들을 다소 필요 이상일 정도로 너무 풀어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대해주는데, Kick. Right? Out. Pat on the back. Kick. That is okay. 그래서 소니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하필 이런 은행털이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베트남 참전용사였는데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돌아와봤자 취직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람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에덴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에덴은 남성이었습니다. 에덴은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거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소니는 은행을 털기로 한 것이었죠.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유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군중들이 소니에 대해서 단순한 은행털이범 이상의 관심을 가지게 된 요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니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로맨티스트이자 동성애와 인권을 주장하는 마치 무슨 혁명가 같은 존재로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소니가 셀에게 은행을 턴 돈으로 너는 어느 나라로 튀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때 셀은 이렇게 대답하죠. 와이오밍이라고요. 하지만 와이오밍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미국의 주 이름이죠. 굳이 미국 내로 간다면 날씨도 좋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이런 데로 가는 게 일반적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와이오밍이었을까요?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와이오밍은 여성의 참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주로서 평등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주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 캐릭터의 독립성을 굉장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성 은행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What's this with the hands? She's out. Let her stay out. Come on. They're my girls. I'm going back in there. 아무튼 그래서 셀이 가고 싶은 곳이 와이오밍이라고 설정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셀이 와이오밍을 주가 아니라 나라로 착각하는 장면은 마치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라고 말하는 내부자의 대사에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Is there any special country you want to go to? Wyoming. No, Wyoming. That's not a country.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리고 제작 기간 내내 알파치노는 분장도 하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잠도 몇 시간밖에 자지를 않으면서 흐트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은행 탈의범 소니의 역할을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메소드 연기인 것인데요. 심지어 촬영 중간에 알파치노는 탈진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았어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알파치노는 매 장면마다 너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정장을 차려입고서 나타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드디어 FBI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소니는 FBI에게 탈출을 위해서 헬기나 비행기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I've never been up in an airplane before. I mean, safe. It's like a car. It's safer than a car. It's all right, Sal. 마침내 비행기가 준비되고 소니와 인질들은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시퀀스는 마치 앨런 파커 감독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그 공항 씬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항 장면, 마지막에 한 4분 정도는 알려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그건 조금 너무 심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소니의 탈출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실제 은행 탈의범이었던 존과 셀은 이 범행을 준비하면서 대부 시리즈의 알파치노의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 침착하게 총을 쏴야 된다라고 다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존은 나중에 이 영화를 보고서는 알파치노가 자신의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알파치노로서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존의 부인은 에덴은 이 영화의 판권을 통해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뻐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서 존을 묘사한 문장이 있는데 까무잡잡하고 마른 사내로 알파치노나 더스틴 호프만을 닮았지만 불쾌한 인상인 미남이었다 라고 신문 기사에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진짜 범인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알파치노나 더스틴 호프만을 닮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것 또한 알파치노로서 기뻐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는 처음에 알파치노한테 전달됐지만 알파치노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고사를 했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다시 더스틴 호프만에게 전달되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결국 알파치노가 다시 이 배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더스틴 호프만도 이 역에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알파치노는 이 순진한 은행 터리범이 되기엔 좀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고 똑부러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에 개봉을 했는데 시나리오, 캐스팅, 투자, 편집, 촬영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 영화가 기획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미국인들이라면 이 사건을 너무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오프닝 크레딧이 나올 때 그때 음악이 한 곡 나오고 영화 내내 끝날 때까지 단 한 곡의 음악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예술영화나 실험영화가 아닌 이상 상업영화가 영화 내내 무슨 곡이든 아니면 OST로 밑에 깔리는 것이건 어떠한 음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특이한 형식이죠.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8점, 그리고 로튼 토마토의 점수는 96%입니다. 엄청나네요. 이 정도의 점수는 거의 영화사의 걸작들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제4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각본상, 편집상 총 6개 부분에서 후보로 선정되었었지만 같은 해에 개봉했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라는 작품이 너무 압도적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결국 각본상 하나만 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서비스 중인 곳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원, 그리고 애플 TV 등입니다. 이상 뜨거운 오후의 리뷰였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는 이 세계든 이 나라든 우리 개인이든 그 모두에게 매우 살아남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미상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음도 몸도 모두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까지도 풍성하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로또라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에티켓입니다. 이상 작자미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